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초기 사상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1903년 베를린 강연 기록인 GA88 자료입니다. 네, 이게 슈타이너가 신지학회 독일 지부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 강연들이라 그 사상의 어떤 원형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후에 펼쳐질 방대한 사상의 씨앗들이 담겨 있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자료 자체가 완전한 녹취록은 아니고 요약보고 형태긴 한데 그래도 핵심 개념들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아스트랄계, 윤회, 인간의 구조 같은 거요. 체, 혼, 영으로 나누는 그 구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사후세계, 그러니까 카마로카나 데바찬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인류 진화의 비회적인 역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아, 정말 방대하네요. 당시에 어떤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에 맞서는 내용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으니까요. 그럼 오늘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그 현실 너머의 세계와 우리 영혼의 여정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네, 슈타이너는 이 물리계 너머에 아스트랄계라는 다른 차원이 있다고 봤어요. 마치 물에 소금이 녹아들듯이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스며들어 있다고요? 보통 감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요. 그렇죠. 달팽이가 교향곡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 감각기관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비유를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감정이나 욕망 같은 것과 연결된 세계죠. 아, 강정이나 욕망. 그럼 그 너머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나요? 네, 더 나아가면 멘탈계,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세계, 순수한 사고의 영역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 세계가 다 겹쳐 있는 거고요. 겹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다층적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지학의 과제 중 하나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점차 열어가는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렇군요. 이런 세계관은 당연히 인간을 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체, 혼, 영 구조요. 네, 인간을 단순히 육체로만 보지 않고 감정과 생각의 영역인 영혼, 그리고 불멸하는 개별적 자아인 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봤어요. 세 부분? 이게 다 어디서 온 건가요? 슈타이너는 이걸 신성한 근원의 세 가지 숨결에서 유래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육체적인 부분은 우주 진화 과정에서 광물계처럼 단계를 거쳐 형성된 어떤 보편적인 특성, 뭐 종족적 특성 같은 거고요. 아, 보편적인 거. 그럼 영혼은요?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 같은 거요? 네, 그 영혼적 측면, 즉 개성은 또 다른 경로로 온다고 봐요.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 그러니까 개별성이 깃든다고 설명합니다. 개별성. 그게 바로 윤회를 거듭하는 불멸의 요소, 카우젤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카우잘체, 원인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진짜 나의 핵심이에요. 레무리아 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면서 수많은 생을 거치며 경험하고 성장하는 주체인 거죠. 아, 그러니까 윤회라는 게 이 카우젤체의 성장 여정이군요. 육체랑 영혼은 약간 도구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죠. 지상에서 활동하고 배우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 관점에서 보면 탄생이나 죽음, 또 우리가 아는 남녀의 성 같은 것도 다르게 이해되겠네요. 초기 인류는 번식 방법도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슈타이너에 따르면 초기 인류는 세포 분열 비슷한 방식으로 번식했다고 해요. 지금처럼 남녀 양성으로 나뉜 건 인류 진화의 특정 단계, 레무리아나 아틀란티스 시대쯤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왜 필요했던 걸까요? 양성 분화가. 더 다양한 영적 기질을 가진 존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더 다채롭고 개성 있는 육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해요. 자연의 어떤 계획 같은 거죠. 아, 다양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흥미롭네요. 죽음 역시 그럼 끝이 아니라 과정인 거고요. 네, 그렇죠. 다른 상태로의 전환일 뿐이고 사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도 아스트랄계에 전저했고 죽은 후에도 아스트랄적 존재는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스트랄계에서 가져온 것의 반영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죽음 이후의 여정, 그 카마로카랑 데바천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어요. 바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네, 중간 상태를 거칩니다. 먼저 카마로카, 이걸 욕망의 장소라고 번역하는데요. 죽고 나서 바로 여기로 가서 지상생활에서 가졌던 정제되지 않은 욕망이나 집착 같은 것들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정화요? 약간 심판받는 그런 느낌인가요? 심판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결과들을 직접 체험하고 해소하는 과정에 가까워요. 슈타이너는 7개의 정화의 불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지상에서 만든 원인들을 능동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아, 내가 만든 원인들을 마주한다? 그럼 이 카마로카를 통과하면요? 그 다음에는 개바찬이라는 더 높은 영적 세계로 갑니다. 여기도 여러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는 지상 경험에서 얻은 좀 더 이상적이고 영적인 결실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다음 생을 위한 힘과 영감을 얻는다고 해요. 다음 생을 위한 준비 단계군요. 네, 맞아요. 카마로카가 과거의 정화라면 대바차는 미래 생의 원인이 될 씨앗을 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얻은 통찰이나 힘이 다음 생의 운명, 재능 이런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과거를 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의 여정이 정말 기네요. 인류 전체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죠? 뿌리 인종 시대마다 풀어야 할 비밀이 있다고요? 네, 슈타이너는 인류 진화가 여러 뿌리 인종, 울셀룰라슨 시대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각 시대마다 인류가 풀어야 할 큰 비밀, 7가지 중 하나가 주어진다고 봤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5번째 뿌리 인종 시대라고 하고요. 5번째, 우리 시대의 특징은 지성의 발달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네, 지성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그걸로는 영적 진실의 일부를 어렴풋이 추측할 수는 있어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리고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위험하다고요? 왜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밀들을 어설프게 알게 되면 소수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인류가 분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소수와 비도덕적인 다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신지학 운동 같은 것이 이런 분열을 막고 진정한 인류의 형제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던 겁니다. 와, 정말 오늘 슈타이너의 초기 강연들을 통해 정말 넓고 깊은 세계를 엿본 것 같습니다. 물리적 현실 너머의 세계부터 인간 존재의 다층적인 모습, 그리고 영혼의 긴 여정까지요. 그렇죠. 특히 카마로카에서의 정화나 데바찬에서의 준비 같은 개념들은 우리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죠. 네, 맞아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뭔가 심오한 체계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세계관이 우리 자신과 우주를 이해하는데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좀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에도 어떤 작은 파문을 일으켰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셨나요? 우리 존재에 보이지 않는 측면, 또 영혼의 여정에 대한 이런 관점이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주지는 않았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